청중이 이렇게 많은 데서 강연을 하니까 되게 떨리고 좋네요. 오랜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노화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제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저도 40대 후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아침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제일 궁금한 주제가 노화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연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음식과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항상 들어오는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적게 먹고 적게 운동이라보다 이제 적당히 운동을 조금만, 최소한만 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아마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외국이건 아니면 국내건 간에 운동 선수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굉장히 많은 음식을 먹잖아요. 뭐 하루에 5,000kcal, 5,000칼로리를 먹어도 워낙 많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 뭐 이런 걸 뉴스에서 보다 보니까 나도 그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게 유익하냐, 적게 먹고 적게 운동하는 게 유익하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일단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거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에요. 누구는, 저와 같은 나이대 여러분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지난 6월 달에 실린 최신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35만 명 정도의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과연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식생활은 엉망인 사람, 또 식생활은 굉장히 철저히 건강하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운동은 전혀 안 하는 사람, 운동도 적당히 하면서 식생활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을 비교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연구 대상이 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7세 정도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좀 연세가 있는 그런 분들 대상인데, 최소한 그래서 젊은이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중장년층은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걸로는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많이 먹고 나가지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음식 먹은 거에 대한 상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도 하면서, 여기서 운동이라는 건 사실 일주일에 고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끔 뭐 산책을 한 30분 정도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가벼운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줘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학자들의 연구를 봤을 때 운동도 적당히 하되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최소한의 자극을 주면서 음식도 골고루 건강하게 신경을 써서 먹는 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는 더 좋다는 거죠. 다만 나이 들어서 적게 먹을 때는 골고루 먹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음식에 대한 걸 일단 말씀드렸는데, 약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런 거 생각 누구나 한번 좀 해보시잖아요. 약 먹고 장수할 수 있을까? 네, 약으로, 그죠? 언제 그런 약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관련된 연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약 중에서 어쩌면 혹시 수명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약이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약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에서 우리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게 궁금하죠. 근데 이제 그런 약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건 연구 논문인데요. 이 연구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은 당뇨약입니다. 당뇨약. 당뇨약 중에 최근에 나온 약 중에 SGLT라고 하니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소변으로 포도당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걸 다시 회수를 해요. 네. 그 회수를 못하게 하는 약이 당뇨약으로 나왔어요. 이제 뭐 SGLT2 억제제라고 하는데,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당뇨인 분들이 심장 질환 위험이 더 큰데
어떤 심장 질환이 오거나 그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유익한 효과가 있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 분석을 해서 쓴 논문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 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약들도 당뇨 약 중에서 비슷하게 어떤 그 사망률이라든지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춰주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전부 단식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당뇨약인데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무슨 뭐 약에 대해서 주사제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약들이 전부 사람한테 이 약을 썼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슷한 효과가 물론 이제 하나 예외적으로 저기 가운데 있는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약은 안 그렇지만 대체로 체중이 줄어들어요. 대체로 체중이 줄어들고 식탐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뇨약 중에서 아까 체중이 좀 감소되는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하는 주사제를 한번 이제 저는 이제 직업이 약사기도 하니까 약이 또 어떤지 처방을 받아가지고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뭐 당뇨가 아닌 사람도 쓸 수는 있으니까요.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대신에 보험이 안 돼요. 돈 뭐 다 비용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데 약을 쓰고 나면 밥 먹었을 때 포만감이 좀 더 빨리 와요. 그리고 약간 그 침이 좀 더 도는데 침이 약간 소화 잘 안 됐을 때 침 도는 것처럼 소화가 돌아요. 불쾌하지는 않은데 그리고 밥 먹을 때 밥 맛은 그대로 있는데 보통 같으면 뭐 한 그릇을 다 비우겠는데 한 중간 정도 먹었을 때 뇌에서 신호가 와요. 아휴, 그 정도면 됐잖아. 그래서 중간에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 약이 과연 체중 조절하는 거 말고 어떤 뭐 장수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될지 이건 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고 아직 연구가 된 게 거의 없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장수에 관련된 그런 약이 최소한 어떤 약은 장수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냐면 비타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를 종합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섭취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뭐 사망률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뭐 암 발생이나 심장병으로 인한 뭐 이런 문제를 좀 위험을 줄어들게 하거나 이런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런 효과는 없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로할 때 비타민 하나를 먹으면 괜히 느낌이 그렇잖아요.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최소한 어떤 분들은 비타민제 알약을 하루에 막 20, 30알 먹으면서 나는 더 오래 살 거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문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겠지만 최소한 과학적으로 그걸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중론이에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과잉으로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굳이 약으로 복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과학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축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만 좀 드자. 좀 적게 드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련해가지고 이게 타임즈에 굉장히 유명한 타임즈에 2015년 3월에 실렸던 표지 기사예요. 사실 엄청난 기사입니다. 저 아기가 142세까지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타이틀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걸 근거로 해서 내놓은 수치였냐면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라파마이신이라는 그걸 벌써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 약을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생쥐 실험을 했더니 생쥐의 수명이 상당히 많이 연장이 되더라. 그걸 사람한테 대입을 하면 142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과를 내놨던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한테 이 약을 이 면역 억제제로 다른 용도로 쓰는 약이거든요. 하지만 사람한테 이 약을 쓸 수 없는 거는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 남성 같은 경우에 고환이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장수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 약의 경우에도 이제 MTOR이라고 하는 그런 경로의 전문적인 용어지만 관련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은 소식하고 조금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휴대폰에 보통 우리가 전화기 배터리가 충분할 때는 그냥 돌아가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땐 절전 모드로 가면 더 오래 쓰잖아요. 적어도 젊은이는 몰라도 중장년층은 오래 살고 싶다면 절전 모드로. 그러니까 많이 먹고 무슨 뭐 단백질을 더 많이 합성하고 세포가 막 더 빨리 자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세포가 어떻게 잘 고장 수리를 하면서 그 이제 그거를 오토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복구를 해나가면서 오래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에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분명한 열쇠는 소식이에요. 제가 사실 음식을 먹는 종류에 따라서 건강이 바뀐다는 그런 믿음이 또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기 때문에 더 건강하다. 뭐 프랑스 사람은 살찌지 않는다는 그런 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프랑스에 가면 정말 그런 프렌치 패러독스가 존재할까? 와인도 마시고 먹고 싶고 다 먹어도 괜찮을까? 돌아다니면서 한 열흘 동안에 프랑스 음식을 24번 먹었는데 제가 먹은 음식 중에 하나 사진이에요. 체중이 한 2, 3kg 찌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내린 결론은 프랑스 여자 날씬한 건 맞는데 이분들이 프랑스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그런 것 같다. 정말 소식해요. 많이 안 먹어요. 체중에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건강을 생각한다면 적게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게 먹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데 의식주 중에서 비싼 집에 산다고 더 건강하지 않죠. 비싼 옷을 입는다고 더 건강하지 않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더 비싸고 더 좋은 음식 먹는다고 더 건강한 건 아닙니다. 결론은 음식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답 그대로예요. 골고루 적게 먹을 땐 골고루 그죠? 많이 먹을 땐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래서 골고루 적게 먹고 적당히 운동으로 신체에 자극을 주면 지금까지는 그게 최선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뭔가 더 나은 해결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 골고루 적게 먹고 운동하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